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원장입니다.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위장이랑 심장이랑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위장을 고치면 심장이 좋아집니까? 그리고 심장을 고치면 위장이 좋아집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둘 다 서로 연관을 줍니다. 되게 중요한 장기고, 생각해 보세요. 1차적으로 몸에 문제가 생기고 감정이 나빠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할 때 주로 소화기가 문제가 잘 생기죠.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더부룩하다거나 컨디션이 떨어지는 걸 위장이 딱 티를 내요. 심하면 체한다거나 가스 차거나 설사를 하거나 변비로 나타나거나 소화기에서 티를 잘 냅니다. 소화기는 상당히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몸의 상태를 계속 반영을 해줘요. 내 몸 상태가 어떻다, 이런 것을 소화를 통해서 항상 티를 냅니다. 그리고 심장은 펌프의 역할을 하죠. 펌프의 역할을 하면서 또 중요한 역할, 감정에 대한 반응 장기예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로하거나 잠을 못 잤을 때 심장이 힘든 것을 딱 표를 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전신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위장으로 혈액이 덜 들어가니까 소화장애도 또 생기고, 위장이 심장에 영향을 더 많이 줄까, 심장이 위장에 더 많이 줄까? 영향을 주는 비율은 8대2 정도. 심장이 압도적으로 위장에 영향을 더 많이 줍니다. 왜냐? 우리 위장이 움직일 때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게 당연하게도 혈액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영양소, 수분, 산소 이런 것들을 장기로 배달을 해주죠. 우리가 가전제품으로 따지면 이거는 에너지원과 다름없어요. 전기랑 똑같아요. 기계가 작동하기 위해서, 선풍기가 하나 작동하기 위해서, 믹서기가 작동하기 위해서 일단 전기가 안 들어가면 그건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는 그냥 물건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전기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합니다. 위장도 마찬가지예요. 대량의 혈액을 필요로 하고 그 혈액을 바탕으로 위장 근육이 움직여서 수축하면서 물리적 소화를 하고 소화액을 내놓고, 그리고 위벽을 보호하는 점액질까지 다 혈액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8대2라는 거예요. 심장의 혈류 능력이 떨어지고 감정, 스트레스에 의해서 심장 기능이 약해져서 혈액을 보내주는 양이 줄었어요. 원래 100을 보내줘야 되는데 70%밖에 못 보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화력이 70%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소화기가 약해졌을 때 크나큰 문제가 생기죠. 왜? 혈액의 재료도 결국 소화를 통해서 물질을 받아들여서 혈액을 만들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소화 효율이 떨어져서 먹은 음식으로부터 혈액을 못 만들어내요. 혈액의 기능이 떨어지면 심장 기능 떨어지고 또다시 소화에 영향을 줍니다. 순간적으로는 심장이 위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크지만 만성질환으로 가면 갈수록 잘 못 먹으니까 거기서부터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생기겠죠. 결국 2라고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상당히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에 있어서 우리가 당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제가 비중을 둘 때는 치료에는 한 3대7의 비중을 둡니다. 물론 이 비중은 조절이 될 수 있어요. 위장이 너무 약해서 제가 처방하는 어떤 약도 소화해낼 수 없겠다 싶은 사람들은 이걸 8까지 올려요. 어느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치료할 거냐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대체적으로 저는 심장을 더 우선시합니다. 왜? 혈액을 빨리 회복시키는 것만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젊을 때는 좀 소화 안 되다가도 뭐 소화제 좀 타먹고 운동하고 그러면 소화가 되죠. 근데 점점 나이 들수록 소화가 안 되잖아요. 만성 소화장애 계속 약 타다 먹고 있어요. 낫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봐야 낫지 않는데, 문제의 근원, 우리가 구분된 생각에 의해서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제를 먹어야지 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심장이 약해지고 혈관이 약해지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혈관이 약해지는 것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되라고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혈관 기능이 빨리 떨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좀 나쁜 행동들, 소위 말하는 제가 하지 말라는 행동들 있잖아요. 커피 마시고 밀가루 먹고 수면 리듬도 안 좋고, 그런데 멀쩡해. 80, 90 될 때까지 심장 기능, 혈관 기능 멀쩡해. 그래서 댓글들 보면 그런 댓글들이 정말 많아요. 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90살인데 커피 마시고 있어요. 빵을 먹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주위에서 본 그런 분들의 예를 들면서 자기 논리를 방어하려고 그래요. 아, 저런 분들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건 사실 어떤 마음이냐면 그냥
자기가 너무 그러고 싶으니까 그에 해당되는 예를 자꾸 찾아서 자기의 그 마음을 입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이 얼마나 많은지. 나머지 분들은 이미 문제가 생겨서 본인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원래부터 좀 유전자가 좀 강해서 오랫동안 생존해 계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위안을 얻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경우에 예외사항은 있어요. 제가 어떤 음식이 안 좋다, 어떤 행동이 안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나는 괜찮은데, 혹은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당연히 그런 존재가, 그런 분들이 존재하죠. 근데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하죠.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행동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이만큼 존재한다면 무슨 짓을 해도 멀쩡한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존재해요. 너무너무 올바른 생활, 규칙적인 생활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골골거리는 사람들도 이 영역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대다수의 집단들이 겪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특수한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을 보면서 위안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제가 20년 넘게 임상을 하면서 발견했던 부분들이에요. 처음에는 저는 무조건 위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위장 문제를 치료하면서 위장이 좋아지니까 다 좋아지는 거예요. 내 컨디션이. 내가 약했던 위가 좋아지니까 이게 전부구나. 이것만 치료하면 웬만한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위장을 주력으로 치료하게 됐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당연하게도 더 만성화된 사람들, 심혈관까지 문제가 생긴 사람들, 이거 아무리 건드려도 소화는 좀 잘 되는데 또다시 돌아가. 계속 반복해요.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분들은 좀 예외적인 경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컨트롤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심혈관계 중요성을 제 몸에서 느끼게 되면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냥 운동하고 열심히 살면 심혈관을 튼튼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누구나 심혈관은 약해지는구나,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결국 이게 약해져서 모두 다 사망에 이르는구나.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사실 운동 많이 안 했어요. 저는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운동 안 해도 별 문제가 안 생겼거든요, 저는. 그리고 제가 머리 쓰는 걸 좋아해서 책 읽고 그런데 시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운동에 시간을 일부러 빼는 게 시간도 아깝고, 제가 좀 약하게 태어나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운동을 해도 별 효과가 안 나오니까 이건 나랑 안 맞는 거 하고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딱 40대 중반을 넘어서니까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내 몸을 유지시키는 게 가만히 있는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자연적으로 노화는 일어나는구나.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이걸 늦추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강화를 해야 될까? 심장을 강화하는 방법을 어떻게든 강구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환자들에 대해서도 훨씬 더 이 비중을 높이기 시작했는데, 재밌게도 심장을 치료를 하니까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 재밌는데, 흥미로운데,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가설을 세웠죠. 심장 문제, 위장 문제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관찰을 했어요. 위장 문제를 치료를 안 하고 심장만으로 이 문제가 과연 어디까지 해결이 될까? 90% 이상은 심장만 강해지면 위장 문제는 거의 다 따라옵니다. 이게 어디 양방이나 한방에서 이 정도의 중요성을 거의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경험했고 제가 실제 치료하면서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치료해요. 위장 문제 아무리 많아도 그걸 내가 일일이 다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증상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심장의 능력을 좋게 하고 혈액을 늘려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약제 구성으로 딱 들어가면, 시간이 어떤 사람들은 많이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빠르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위장이 반응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심장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됐고, 사실 지금 저희 한의원 이름이 위튼 한의원인데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위심 한의원으로. 위장 제가 원래 잘하는 거고, 제가 심장을 치료를 해보니까 이거 웬만한 문제들이 같이 해결되니까 일석이조가 아니고 일석오조, 일석십조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치료 방법들이 계속 심플해지는 거예요. 질환들을 복잡하게 보지 않고 이 사람의 심장 능력이 얼만큼 다운됐는지, 혈액의 양은 충분한지, 혈관은 튼튼한지, 이런 거 위주로 체크를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위장 기능이 너무 약해져서 제가 주는 이런 처방들을 흡수하지 못할 분들만 특별히 이 심장, 혈액 강화하는 약들을 흡수할 수 있게 위장을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이걸 줍니다. 서초보감에서 출시한 위전보도 사실 위장 점막 보호에 효과가 있고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건강기능식품인데 실제로 거기에 레시피는 이걸 강화하는 거를 제가 많이 넣어놨습니다. 심장에 집중해서 사람들을 치료를 하고 관찰을 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이게 심장이 약해지는 계기가 정말 다양해요. 드라마틱해요. 수술을 하면서 혈관들이 좀 잘려나가고 혈액이 줄고, 그리고 감염에 걸리면서 코로나 같은 우리가 질병이랑 싸우는 과정에서 혈액의 혈장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혈구세포들이 많이 손상이 돼요. 이 혈액은 일종의 군대예요, 군대. 우리 몸에서 운송을 책임지는 택배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방어력의 최전방에 있는 군대 같은 역할도 해요.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감염되고 심장이 약해지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 혈액에 있는 재료들을 총동원해서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려고 군대가 손상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나머지 원래 혈액이 해야 되는 그 물질 이송의 기능, 그리고 방어의 기능,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혈액이 부족해져서. 당연히 소화력도 떨어지죠. 혈액이 부족해졌으니까. 그럼 감염에 영향을 받죠. 또 수면 중에 혈액을 계속 재생을 시키는데 이 낮밤이 바뀐 분들, 심장이 약해집니다. 그냥 혈액이 약해지고, 또 강력한 스트레스에 처한 사람들 당연히 타격받죠. 내가 한약으로 도와줄 수는 있어, 치료로. 심장이 강해지니까 이게 좋아지고, 치료를 한 분들은 어떻게든 내가 컨트롤해서 생활 습관도 바꾸게 하고 기능을 자꾸 끌어올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또 저한테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이 미리 뭔가 오기 전에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야, 이건 내가 치료하다 보니까 결국 모든 사람의 문제구나, 그냥 나한테 오는 환자들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나조차도 해당된 문제고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문제구나. 그래서 자꾸 제 생각이 여러 부분에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이 분들의 고통, 두려움,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분명히 심장에 도움이 될 텐데, 그리고 수면에 도움이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쪽으로 생각이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요즘 주제들이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시련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그리고 저한테 치료하러 오지 않더라도 심장을 어떻게 강화할지 계속 저는 실험해보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뭘까? 그렇게 해서 찾아냈던 게 계단 오르기고, 계단 오르기와 함께 제가 구독자나 우리 환자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본인이 겪고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데 결국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심장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판매하는 제품들도 그렇고 건강기능식품도 그렇고 제가 처방하는 탕약도 그래요. 다 이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혈액을 늘릴까? 어떻게 하면 혈관을 튼튼하게 할까? 심장을 튼튼하게 해서 이쪽으로 공급되는 혈액량을 얼마나 늘릴까? 이쪽으로 공급되는 혈액량을 최대한 늘려서 얘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해서 좋은 음식으로부터 좋은 혈액을 만들어내는 재료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그리고 저한테 치료하러 오시면 좋은데 상황상 안 돼서 저희 서초보감 제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변화를 일으키고 계세요. 근데 그 서초보감의 제품 라인업들을 보면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거 뭐지? 도대체 뭔 설명도 없고 뭐도 없고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영상을 보고 그런 부분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충분히 자기가 뭐가 필요하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알아서 선택을 해서 잘 드십니다. 이게 제품에서 어떤 기능과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표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은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제품의 후기들을 보시면 돼요. 그 제품들을 먹고 나서 어떤 부분에 도움을 받았는지 후기에 보면 사람들의 경험들이 막 적혀 있어요. 제가 원했던 것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경험을 하고 자기의 경험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 있겠구나. 좋은 것은 서로 공유될 거다. 이미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공유를 하고 서로 도움을 주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참 좋아요. 유튜브 댓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고 자기가 어떠했는데 이런 걸 먹고 도움을 받았다.
본인 몸을 바라보는 관점이 만들어져야지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바로바로 효과가 나오는 세팅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혈액, 진액 이런 것들 몸의 재료가 늘어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면 몸은 그거에 답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약간의 관심과 공부를 하면 가능해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와 그 상식들이 결국 본인의 몸을 이해하고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그 심장을 다루는 본인의 마음 자세, 심장은 되게 섬세하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계단을 오르건 심박수를 올리는 운동을 했을 때 심장은 딱 답을 해줘요. 기분이 좋아지고 심박수가 안정되고 불안이 감소하고 소화가 잘 되고 본인 몸에 직접적으로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시도를 해보고 본인이 느껴야지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백날 얘기해주고 유튜브 영상 100개 찾아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한 걸음 떼면서 본인을 관찰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는 너무 감사드리는 게 댓글이 100개 달리고 200개 달리는데 거의 부정적 댓글이 없어요, 요즘. 그만큼 우리 구독자들이 스스로 행동으로 옮기고 그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그걸 다른 분들한테 전달해 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작동하는 게 저는 보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렇게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본인 삶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게 당신의 살아가는 힘이 될 거예요. 제가 진액이 고갈된 분들이 음식으로 해결이 안 될 때 도움이 되는 약재들 조합을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구성이에요. 산삼, 백봉령, 사삼, 맹문동, 구기자, 감국, 단삼, 홍화. 요걸 좀 제가 부위별로 이렇게 보충이 되는 요소를 좀 나눠놨어요. 이렇게 산약 백봉령 조합으로는 소화기 쪽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사삼, 맹문동은 호흡기, 폐, 피부 이런 쪽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구기자, 감국, 구기자랑 감국 속에 들어있는 미세한 요소들이 몸에 물질을 합성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간 기능이라든지 눈 이런 데 되게 좋아요. 이런 거는 물질, 부족한 물질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물질이 많이 소모돼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딱 도움이 되죠. 그리고 단삼, 홍화, 혈관, 혈행, 심장, 혈액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까지 가능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삼, 홍화, 당귀, 그 다음에 지황 이런 조합까지 다 같이 들어있으면 혈액을 만들어주면서도 혈액을 말초까지 보내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조합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거 한꺼번에 다 넣어서 만들어 주시지 왜 이렇게 구분 지어서 이렇게 하시냐.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네 가지 조합을 한꺼번에 먹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소화를 도와주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부족한 간 기능 물질들을 올려주고 혈관까지 좋게 하니까 거의 필요한 모든 곳에 가서 혈액을 만들어주고 진액을 만들어주고 좋게 쓰입니다. 근데 진액이 많이 고갈되면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 혈관에 좋은 걸 줬는데 일단 흡수를 너무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여기 순서대로 가장 순한 거, 그 다음 단계, 단삼, 홍화나 혈관을 이렇게 심장 작용을 올리고 혈류순환을 높이면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오히려 살짝 불편감을 느껴요. 그래서 나눠 놓은 겁니다. 하나씩 단계적으로 너무 약한 사람까지도 접근할 수 있게. 우리가 진액이 고갈된 환자 중에 가장 약한 군이 뭐냐면 소화기가 극도로 약해진 사람들이에요. 뭘 먹어도 문제가 생기고 예민하고 탈이 잘 나고 흡수도 잘 안 되고 뭐 야위고 이제 음식에 대해서 이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음식에 대해서 자극이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 점막이 얇아져서 약간만 특정 음식이 들어와도 여기를 긁어버리는 경우, 이런 약재들도 혈행을 좋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상처가 많이 나고 얇아진 경우에 혈행이 좋아져도 일부 출혈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재들을 최종적으로 밑으로 빼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만 하면 되지 이거는 안 하면 안 되지 않냐? 실질적으로 진액이 고갈되고 혈관 기능이 최종적으로 떨어진 사람들한테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혈관 기능을 올리는 게 항상 최종적인 목표예요. 이 위에 거 모든 것보다 얘가 제일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위에 게 갖춰지지 않으면 얘를 먹어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소화기가 예민하고 약하고 뭐 설사하고 가스차고 먹으면 더부룩하고 이런 사람들은 요거부터 요 조합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백봉령이 혈관 안에 있는 수분이 많으면 내보내고 부족하면 빨아들이고 이 역할을 딱 잘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기 내에 수분이 흡수가 되지 않아서 배가 꾸룩꾸룩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설사가 많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에 딱 요 조합이면 소화기를 안정화를 딱 시켜버려요. 흡수되지 않는 장 내에 있는 물질과 수분 이런 것들을 쫙 빨아들이기 때문에 장에서 꾸룩꾸룩하거나 이렇게 불안정하게 가스 차는 현상들을 딱 잡아줘요. 그래서 과민대장이나 장 자체가 뭘 먹으면 자꾸 탈이 나는 사람들은 이 조합으로 들어가면 소화도 잘 되고 변 모양이 딱 예뻐지기 시작해요. 산약이 부족한 소화기 내에
뇌의 진액, 점막에 영양을 공급을 해준다면 백봉령은 그걸 돌려서 쓸데없이 남아있는 수분들을 처리해주는 역할. 수분을 흡수해서 혈관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도 간혹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붓는다거나 심장이 너무 힘들어진다거나. 근데 복령이 또 그걸 또 조정을 해줘요. 혈관 안에 수분이 너무 많다. 그럼 얘가 이뇨작용으로 남는 수분들을 쓱쓱 다 빼줘요. 그래서 심장에 굉장히 부담을 줄여준다. 이런 대단히 뛰어난 약재예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수분의 대사를 조정한다. 수분 평형을 만들어준다. 부족하면 채워주고 남으면 빼주고. 이런 약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한 약재들은 너무 많이 빼거나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백봉령처럼 아주 스무스하게 작용하는 약재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합이면 웬만한 소화기 문제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뭐 간혹 이제 한방에서 이런 약재들보다 뭐 진피, 백출, 창출 이런 약재들을 쓰는데 그런 약재들은 자극성 약재예요. 습기를 굉장히 빠르게 빨아들여서 돌리는 능력이 너무 뛰어나요, 걔들은. 그래서 대부분 너무 약해진 소화기가 허약한 만성적인 오래된 진액 고갈 환자는 그런 약재들 버텨내지를 못해요. 제가 매운 거 먹지 마라 이 소리를 자주 하는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약재들 이렇게 먹어보면 맵싹해요. 매워서 입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면 여 안에서도 똑같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강 먹지 마라, 백출 먹지 마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발 제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약재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진액이 충만한 사람들이 소화가 안 될 때 먹는 거지, 진액이 고갈된 만성질환자들은 그런 걸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산약과 백봉령이 수분을 빠르게 돌려주잖아요. 이렇게 꾸덕꾸덕한 게 이런 게 딱 들어갔을 때 두 개가 서로 매치가 잘 맞아요. 근데 너무 진짜 소화기가 약한 사람들은 요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 먼저, 요 조합 먼저 시작해서 안정화시킨 다음 요걸 섞어줘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소화가 좀 안 되고 좀 건조감이 심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요 조합으로 시작하면 아주 좋습니다. 특히나 그 노인성 기침이나 입마름, 밤에 야간 기침, 뭐 가래 생기고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조합으로 시작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구기자랑 감국의 조합. 구기자 이렇게 빨간 열매, 감국, 노란 우리 국화, 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정밀로운 물질들이에요. 비타민이라든지 미세 원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맛도 굉장히 특이한 맛들이 많이 나요. 특이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물질들은 주로 뭐냐면 간에서 합성할 때 미세 원소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간에서는 영양분이 막 들어오면 그걸 간에서 합성한 물질, 그리고 새로 들어온 뭐 비타민이랑 이렇게 조합을 해서 딱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서 혈류로 보내서 몸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진액이 많이 고갈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질들을 많이 소모를 해버려서 필요한 물질들을 몸에 보유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늘 필요하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비타민이 부족하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구기자, 감국은 그런 웬만한 물질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정밀로운 물질들. 눈이나 이런 데에는 아주 미세한 물질들이 시력에 관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조합으로 해주면 간에서 물질 합성을 도와주고 요런 게 가서 피로, 눈 건강에 도움도 주고 간 기능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소화 잘 되고 피로한 사람들, 건장한 남자들 요것만 먹어도 바로 느껴요. 피로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소화기가 약하고 마찬가지로 흡수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요걸 먼저 먹고 요걸 먹든지 아니면 요거 세 개를 이렇게 같이 먹든지 해서 받쳐줘야 됩니다. 흡수가 항상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면 나머지를 줘도 가져가지를 않아요. 몸 입장에서 쓰지를 못해요. 쓰지를 못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위가 그거를 빠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위에서 일단 딱 고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3시간, 4시간 지나가 버리면 위 안에서 위산이나 그런 작용에 의해서 영양소가 다 파괴가 돼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위에서 잘 처리해서 빨리 안 내려보내면 결국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항상 위장이다. 자, 마지막으로 단삼, 홍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같이 당귀, 하수오, 지황 이런 조합으로 들어가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물탕 조합. 혈액을 만들어주는, 피 만드는 조합이에요. 피, 혈관. 피를 만들어주고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혈관에 막힌 데 없이 뚫리게 만들어주고 피가 끝까지 말초까지 도달하게 해주는 조합이에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몸이 건강하다 했을 때 혈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걸 의미해요. 만성질환자들 진액이 고갈되고 소화가 안 되고 영양이 부족해지고 결국 혈관의 건강도가 뚝뚝뚝 떨어져서 혈관이 기능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러요. 병이 오래되면 결국 혈관, 심장 요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혈관이나 심장이 건강해지게 만들면 그 다음 일은 얘들이 알아서 해요. 잘 먹고 혈액이 만들어지고 심장이 그걸 돌려서 필요한 데 보내준다. 그러면 세포는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돌아가요. 목적이 이거예요. 이 정도까지 도달을 하면 나머지는 몸이 알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양방에서는 그 약을 처방을 하면서 이거 몸에 크게 무리가 안 되니까 뭐 10년, 20년 먹어도 돼요. 여러분, 그게 치료라고 생각합니까? 몸이 알아서 하는
하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게 치료지, 이거 평생 먹어도 됩니다, 그거는 치료가 아니에요. 약에 의존시키고 약에 의해서 몸이 작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정상적인 작동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반드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환자는 그걸 모르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자, 우리 사람이 건강해지는 최종 목표는 몸이 알아서 하는 단계까지 도달시키는 거, 그게 목표예요. 몸이 이것저것 다 약해졌는데 최종적으로 심장이 약하다고 해서 이거 먹어서 이런 거 먹으면 심장이 튼튼해지겠지, 뭐 시중에 뭐 강황 같은 거, 그런 거 굉장히 독해요. 그런 거 심장이 강해진다고 막 권장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먹는다고 혈행이 좋아질까? 안 좋아져요. 절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환자들이 간혹 얘기를 하는데, 카레, 강황 이런 거 인도에서 많이 먹는데 인도에서 뭐 심장병이 별로 없다더라. 와, 이거 누가 지어냈는지 난 깜짝 놀라는 얘기예요. 인도인들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50세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그 나이 때 이미 죽으면 이 심장병으로 사인으로 죽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고령화된 사회에서 심장병으로 결국 사망 확률이 높은 거지, 평균 연령이 낮은 그런 국가에서는 심장병 확률은 당연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에서 강황 먹어서 심장병이 적다더라 하는 식으로 마케팅을 하더라고. 기도 안 찬 얘기죠. 최종적으로 만성질환자들은 혈관까지 다 약해져 있는데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윗 단계들을 수행을 해야지 그 단계에 필요한 그런 약재들이나 성분들을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적당히 내가 좀 약했고 소화기가 크게 문제가 없다, 이 네 가지 조합 전체를 동시에 사용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반응도 빠르게 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면 좋겠지만 제가 치료하는 환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약해진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걸 줘도 몸에서 처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하나씩 단계별로 회복해 가자, 너무 약한 사람들은. 그리고 환자들이 항상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오래 먹어도 괜찮냐? 아무 문제 없는 굉장히 순한 약재들 조합이에요. 제가 이제 처방이 아니고 이런 거 먹어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조합은 정말 누가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먹어도 되고 80, 90대 어르신들이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조합들이에요. 안전하고 되게 순한 조합들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먹어도 상관이 없다, 길게 먹어도 1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런 걸 복용했을 때 어떤 효과를 빠르게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효과는 사람에 따라서 빠르게 나올 수도 있지만 느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진액을 몸에 보충해 준다 개념은 단순히 우리가 작동하지 않는 거를 바로 작동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진액이 많이 고갈되는 단계에 올 때쯤은 젊어서 어떤 과정을 겪었냐면 소화도 안 되고 맨날 뭐 가래도 끓고 호흡기도 약하고 이런데 순간순간 양약 같은 데 많이 의존해서 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데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소화 안 되면 소화제 먹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들이 위나 폐나 이 간이나 이런 걸 다 피곤하게 만들어서 그 약에 의해서도 장기들이 다 지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다가 이제 안 먹힌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소화제 먹어도 소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피부약 먹어도 피부는 계속 뒤집어지고 있고, 뭔가 신경 안정제를 먹어도 잠을 못 자고,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약으로 양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지경에 들어오니까 그때는 이제 막 당황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약이 들었는데 이제는 약이 안 들어요. 약이 들을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에요. 약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진액을 천천히 적셔서 장기가 부드럽게 활동할 수 있게 다시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비유하자면 어떤 거냐면 피부 상태가 많이 나쁜 사람, 로션을 안 바르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건조한 환경에 사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근데 로션을 안 바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 자체로 나오는 유분으로는 아주 건조한 환경에 못 버텨요. 그래서 막 피부가 갈라지고 피도 나고 상태가 안 좋아지겠죠. 진액을 보충해 준다는 것은 이런 피부 갈라지는데 로션을 발라준다라는, 관리해준다, 그 개념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피부가 너무 가렵고 아프고 뭐 로션도 안 바르고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이 로션 한번 바른다고 해서 조금은 낫겠지. 근데 당장 그 피부가 보호받고 재생되겠어요? 아니고 꾸준히 계속 발라주고 보호해주고 하면 어느 순간 피부 결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왜? 보호막이 형성이 되니까 세포가 좀 회복할 시간을 벌고 상처도 점점점 회복되고 가려운 부분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액을 보충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쓰는 약재들은 굉장히 순한 약인데도 그렇게 효과가 있고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 점점 몸이 변하는 걸 느끼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꾸 녹아주고 보호해주고 부드럽게 해주고 흐름을 만들어주고, 그렇지만 부작용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이런 조합들을 권장하는 거고, 이런 조합으로 스스로 이렇게 끓여 먹고 해도 다 좋아요. 다 순한 약재들이어서. 근데 그게 뭐 번거롭고 여기서다가 제가 조금씩 더 추가해서 제품으로 만든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것도 권장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약재를 또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제가 제품
제품으로 만들었었고 제품에 대한 평가들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품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품을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뭔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품을 기획하게 됐고, 사실 그렇잖아요. 한의원에까지 와서 치료받고 그런 과정이 너무 불편한 분들은 당연히 오셔서 치료하고 그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조금 불편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거나 또 뭔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어떤 그 사람한테 딱 맞는 뭔가를 해주기가 힘들어요. 환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런데 조합을 분류를 하고 좀 나눠 놓으면 딱 누군가는 이렇게 먹어보고 경험해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요거는 나한테 지금 반응을 하고 요거는 또 불편하고 해서 스스로들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조금 빼고 요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보고 조합을 하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부분이에요. 분명히 아무리 모든 사람한테 좋다 하더라도 본인한테 더 좋은 느낌을 주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아무 부작용이 없는 약재들이지만 딱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피해갈 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은 또 스스로 요런 것들은 아직은 좀 불편하구나 하고 스스로 딱 조합을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고 그 반응들이 너무 괜찮아요. 소비자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환자들의 니즈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이제 오장육부 장기의 문제보다 이제 관절의 문제, 관절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관절에 직접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들어가야지만이 작용을 하는데, 대부분 관절에 관련된 제품들 이 문제가 뭐냐면 좀 독해요. 양방이든 한방이든 뭐 어떤 식품 종류든 간에 다 독해서 그런 사람들이 먹으면서 자꾸 소화기 문제가 생겨요. 그런 것도 환으로 제가 만들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약재들이 그 환으로 만들기 어려운 약재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조합을 해도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요만 좀 있다면 그걸 액상으로 좀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내가 소화기가 너무 안 좋은데 관절도 좀 약해. 무릎이라든지 허리라든지 진액이 고갈되고 연령대가 올라가면 결국 관절 문제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니즈가 있으면 제가 액상으로 소화기에 부담이 안 되면서도 관절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을 기획할 수 있으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좀 어떤 니즈가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